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저희가 요즘 날씨도 덥고 뭐 사람이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업무는 어쩔 수 없죠. 업무는 열심히 하되 이제 제가 이게 영상 업로드하는 부분에서 조금 소홀해진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초심을 되찾고자 이제 업로드를 최대한 시간이 나는 대로 해보려고 지금 오늘은 오랜만에 외부에서 그냥 차량 내부에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 개설의 목적이 이런 정보들을 조금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정보들,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받을 만한 정보들을 저희가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들, 문의가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알기 어려운 내용들, 사실적인 진실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전달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도 좋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건의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배우자 외도 케이스의 실패에 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한테 재의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업체에 의뢰했다가 실패를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의뢰인들 입장에서 이 업체가 일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증거가 나오지 않고 이랬다면 분명히 만족스러울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 의혹은 해소될 수 있는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매일 밤마다 밤늦게 새벽이 돼가지고 귀가를 한다, 술이 많이 취해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의심을 했더니 이제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그 증거 조사를 진행해 봤는데 행적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도가 아니라 어디 성인 PC 게임 방에 가가지고 PC 게임 노름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황상 명확하게 밝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건 불만족스럽더라도 의혹이 해소가 되잖아요. 이 업체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일단 재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재의뢰라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의혹이 해소가 안 됐고 이 기존에 의뢰했던 업체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재의뢰를 다른 업체에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같은 업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지, 어떤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 없어요. 이게 오랫동안 음지에서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합법화된 지도 불과 한 5년 정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런
대놓고 광고나 이런 걸 통해 광고 많이 하는 업체가 큰 업체, 믿을 만한 업체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패하는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하면 실패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릴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저희 같은 업체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곳에 뭐 탐정이나 흥신소에 의뢰할 일을 몇 번이나 겪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일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죠. 저희 같은 업체를 찾을 때 사실 뭐 배우자 외에도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좀 낯뜨겁고 부끄럽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남들한테 얘기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저희 업체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영업해온 업체고 나름대로 소문이 좋게 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사후 처리까지 저희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써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뢰인들이 조금 고마움을 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저희도 최대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만족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업체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일단은 뭐 옆길로 샜는데 일단 저희가 딱 이제 실패하는 사례들을 실패해가지고 저희한테 재의뢰를 하는 경우 요것만 따졌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의뢰를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일 많은 비중이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카페 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소개를 받은 제휴가 된 업체, 그 카페에 제휴가 된 업체 그쪽에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맘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뭐 1인 업체, 그 맘카페를 하는 사람들 지인이 그런 업체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 뭐 같이 링크를 걸어 놓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협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업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재의뢰를 받은 사례 10건이 있다면 10건 중에 한 8건이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가지고 그 증거 수집을 의뢰했다가 실패를 하거나 뭐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뒤에 이제 뭐 성금을 뭐 얼마를 받고 나서 뒤에 뭐 했으니까 얼마 추가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마무리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워낙 많이 듣고 실제로 뭐 그런 곳에서 일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맘카페에 있는 등록 뭐 이렇게 맘카페에 같이 하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1인 업체, 신생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그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의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케이스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 광고, 파워링크 검색 광고 있죠.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정상적인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광고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거기는 의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조금 더 광고 비용만 빠지고 의뢰를 못 받아버리면은 자기한테 손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화 오는 거나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의뢰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먼 지역, 내가 할 수 없는 지역, 이 우리 같은 업체들이 뭐 전국구 막 업체라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업체들끼리 이렇게 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끼리 제휴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한 업체에서 여러 개의 지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구라면은 그게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희도 지금 경상도권 안에서만 이제 저희도 대구 본소하고 이제 저 울산지소, 창원지소, 진주지소 이렇게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못 가기 때문에 우리 뭐 경기도권 이런데 수도권 의뢰를 받아도 사실 비용을 더 경비나 이런 걸 추가해 가지고 올려봤지만 안 받고 싶어요, 솔직히. 뭐 그쪽 그렇게 할 만큼 뭐 달갑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물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저희가 꼭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다, 다른 업체한테는 맡기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불편하기는 한 거예요, 저도. 근데 이제 인터넷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보면은 말투나 이런 부분이 그쪽 지방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아닌 때가 많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근데 뭐 전부 다 전국에 지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 사는 사람이 그 파워링크에서 검색해 가지고 1순위 올라와 있는 걸 클릭을 한번 했습니다. 광고비가 낮에 같은 경우는 한 6만 얼마씩 빠져나갑니다. 클릭 한 번당.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가 엄청나게 소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담하는 분이 서울말을 써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구라고 얘기하면 대구에 우리 지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비용을 물어보면 뭐 비용이 사실 저희 비용보다 최소한 200만원 비쌉니다. 그 정도 일주일 의뢰 비용이 한 200만원 차이가 나요. 그게 광고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용을 그만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광고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너무 비싼 비용 때문에 의뢰를 하면서도 의뢰인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 뭐 본사가 서울이라고 하고 지소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제휴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일감을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떼고 넘겨주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뢰를 넘겨받은 업체에서는 사실 자기 업체에 이름 걸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통도 제대로 잘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도 뭐 대충 어설프게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자기 업체 이름을 걸고 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뭐 불필요한 부분은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뭐 물론 다른 루트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사실 기억나는 거는 그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광고를 보고 가든 맘카페에서 뭐 소개를 받든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업체의 대표를 꼭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뭐 어떤 업체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신 후에 의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 업체인지, 이 부분은 사실은 체크해 본다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다면은 대면 상담을 하고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고 뭐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 수소문도 해보고 알아본다면은 이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방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흥신소나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실패하는 부분, 실패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뢰를 하는, 이 실패했어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의혹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면 재의뢰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였다면 그 업체에 그대로 연장을 하겠죠. 하지만 다른 곳에 재의뢰를 했다는 것은 이 업체가 믿음직스럽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고, 만약에 증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 일주일 동안에 뭐 조사 기간 동안에 뭐 명확하게 뭐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증명이 가능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었다면은 내가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번 내가 너무 괜한 의심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의뢰를 했다는 거는 그게 믿음직스럽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재의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재의뢰를 받아본 케이스들을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의뢰한 루트, 이 업체를 찾아낸 루트가, 의뢰하게 된 루트가 대부분 10 중에 8은 맘카페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거기 제휴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의뢰한 경우, 그런 업체들은 1인 업체거나 신생 업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는 그 맘카페 자체에서 운영하는 업체일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전문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맘카페 장이 추천을 해주고 뭐 이렇기 때문에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업체에 의뢰하시게 되면 조금 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양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로는 10 중에 한 2개 정도는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색을 의뢰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타 지역 업체를 통해 가지고 넘겨받은 업체에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중간 수수료도 발생하고 광고료도 뭐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이제 의뢰인들이 사실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거기다가 일 처리 자체를 본 업체에서 하지 않고 한 단계 걸친 타 업체 타이틀을 걸고 일을 하는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제가 영남 탐정사무소를 운영하지만 서울 탐정사무소에서 예를 들어가 저한테 일을 던져줬다. 그러면 제가 사실 제 업체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닌데 뭐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생기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후회할 만한 의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이 최소한 맘카페든 뭐 검색이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아보셨어도 기본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꼭 한번 알아보시고 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최소한
구글링이나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서도 그 업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꼭 대면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